안녕하세요. 남자사람입니다. 오늘은 모모의 작가 미하엘 엔데의 짧은 뒷이야기와 그리고 모모를 옮긴 한미인님의 말과 제가 낭독을 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짧게 말한 후 모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작가의 짧은 뒷이야기. 이 책을 읽은 많은 독자들은 아마 묻고 싶은 것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 사실을 고백하자면 나는 어떤 사람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에 의지해서 썼을 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꼬마 모모와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없었다. 그들이 그 후 어떻게 되었고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대도시에 관한 일도 오로지 추측에 의존해 썼을 뿐이다. 다만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당시 긴 여행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여행 중이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어떤 이상한 승객과 같은 기차칸을 쓰게 되었다. 이상하다고 한 것은 도저히 그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처음에 나이 든 노인과 마주 앉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착각이었음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 여행객은 벼랑간 아주 젊은 청년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인상 역시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어쨌든 그는 그 기나긴 밤 여행 도중에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 두 사람은 잠시 잠자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윽고 그 수수께끼 같은 여행객이 한마디 덧붙였다. 그 말을 독자들에게 털어놓아도 괜찮으리라. 나는 이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난 일인 듯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 듯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게는 그래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는 다음 역에서 내린 것 같았다. 왜냐하면 잠시 후 보니 나 혼자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이 이야기를 해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우연히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에게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다. 옮긴 이 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골마을. 여름이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냇가로 달려가 입술이 파래지도록 놀고 겨울이면 나보다 더 큰 눈덩이를 콧등에 땀이 송송 맺히도록 굴리며 눈사람을 만들던 시절이 있었다. 책이라곤 교과서밖에 없었기에 하루 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며 사금파리와 단추와 돌멩이를 갖고 공기와 소꿉놀이를 했었다. 어쩌다 하얀 조약돌이나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가 듬성듬성 박힌 돌이라도 주우면 보물인 양 소중하게 간직하던 시절. 그때 나는 시간이 넘치도록 많았고 지루할 새가 없었고 행복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나는 난생 처음 기차를 타고 서울로 이사왔다. 집을 나서면 좁고 지저분한 골목길이 보일 뿐이고 조금만 더 나가면 차들이 쌩쌩 달리는 커다란 도로가 나오는 곳. 그리고 고층 건물들. 나는 그 앞에만 서면 개미보다 더 작은 하찮은 미물이 된 듯 주눅이 들었다. 그 후 나의 삶은 완전 딴판이 되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생활, 대학원, 결혼, 두 아이. 뭔가를 이루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뭔가를 손에 쥐기 위해 일을 앙다물고 시간을 쪼개며 살다 보면 문득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고 왜 이렇게 항상 시간이 모자랄까? 왜 아직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느낌이 드는 걸까? 모모를 번역하며 나는 언제나 가슴 한구석에 아리게 자리 잡고 있던 이 문제와 마주하는 행복을 맛보았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사실 시간이란 달력과 시계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러기에 시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막연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간이란 소중한 비밀을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표를 이루고 나면 행복을 거머쥘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 모모와 친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준다. 모모의 친구들은 회색 신사의 방문을 받은 후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 시간을 아끼면서 예전의 따스한 정을 잊고 점차 차갑고 사막한 사람이 되어간다. 모모는 호라 박사와 꼭 반시간 후의 일을 미리 알고 있는 신기한 거북 카시오페이아의 도움을 받아 시간을 훔치는 회색 신사들을 물리치고 사람들은 다시 예전처럼 한순간 한순간을 즐기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 이야기는 이처럼 동화의 형식을 빌어 재미있게 전개되지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을 아끼며 아등바등 살아가는 우리네 이야기이기도 하다. 회색 신사들, 그들은 바로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고 뭔가를 손에 쥐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존재이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작가가 짧은 뒷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듯이 모모와 친구들의 이야기는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른은 물론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심지어는 유치원생까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 꽉 짜인 시간표에 따라 바쁘게 일하고 공부하고 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겠지만 그러는 동안 우리네 삶은 꿈과 따뜻함을 잃고 점점 삭막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그리고 한순간 한순간의 과정을 즐기며 목표에 이르는 길은 어떤 것일까? 모모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 1998년 12월 한미희. 제가 이번에 모모를 낭독하면서 느낀 점을 이행시로 표현하자면 모든 순간을 모모처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은 참 소중한 시간인데 이 모모란 친구는 항상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친구들을 위해서 물론 살아가면서 사실 그럴 수 없을 때가 훨씬 더 많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허용되는 한 기회가 되는 한 많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고 그동안 모모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